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동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반드시 꼭 서울 의대에 가야만 성공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종영된 스카이캐슬 드라마 많이 보셨나요? 저도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부모들이 아이들 입시를 위해서 수십억의 돈을 들이고 입시 코디까지 고용을 하게 되죠. 꼭 그래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의 결론은 아니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까? 특히 돈 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은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첫째, 공부보다 돈 공부를 먼저 하라 입니다. 제가 아는 친한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입시학원과 과외를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부모님이 모든 학비를 다 대주셨고요.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하고 곱게 자라게 되었어요. 마침내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엄마,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회사에 다녀야겠어? 라면서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곱게 자라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주고 하는 환경에서 자랐던 이 친구는 회사에서 선배들이 하는 말이나 직장 상사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 후배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첫 해에 정말 열심히 했죠. 도서관에서 나오지도 않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마침내 1차에서 합격을 하게 되셨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서 계속 떨어지게 됐어요. 올해는 되겠지. 올해는 꼭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취업을 하지 못했고요. 부모님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전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애기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되는데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라고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깜짝 놀랐죠. 그렇지만 엄마, 요즘 다른 아이들 다 영어 유치원 다닌다는데 우리 애만 못 보내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어머님은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돈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다른 아이들 다 영어 유치원 다닌다는데 우리 손녀가 여기서부터 뒤떨어지면 어떡하겠어? 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결국 이 어머니는 예전에 공무원 시험 뒷바라지를 준비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손녀의 영어 유치원비까지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딴 거 하지 마. 공부만 해, 공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저희 은행에 유태인이 있었어요. 그 유태인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부모님이 열심히 세탁소를 하셨거든요. 항상 학교를 돌아오고 나면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모님 일을 도왔다고 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빨래를 접기도 했고요. 당시에 세탁소가 너무 바쁠 때에는 옆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저렇게 돕는 일을 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유태인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자랐지만 어머님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를 본인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세탁소를 하면서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급을 받으면 정말 상당 부분을 어머니께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공부보다 먼저 경제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아이도 엄마도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지능보다 금융지능을 높여라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장난감 코너를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막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엄마 이거 사주세요 라고 하고 나면 둘째는 아예 바닥에 누워서 이거 사줄 때까지 안 간다고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무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카트에 장난감을 막 담아 넣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앞으로 가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5,000원씩 용돈을 주기 시작했죠. 어느 날 두 아이와 함께 다시 마트에 가게 됐죠.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느 때와 똑같이 엄마 이 장난감 사주세요 라면서 떼를 썼죠. 그때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장난감은 네 용돈을 모아서 사야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가 그 선물을 해줬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던 것을 아이가 이제는 고맙다고 느끼게 되었고요. 그 전까지는 장난감이 비싼지 싼지조차 생각도 못했던 아이가 가격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장난감이 갖고 싶었는지 정말 열심히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돼지 저금통 이만한 거를 사가지고 그 안에다 돈을 막 채우기 시작했죠.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돈 많이 모았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많이 모았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저금통에다만 모아두면 돈이 불어나지 않아. 은행에다가 넣어두면은 훨씬 안전해. 네가 지키고 있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자도 붙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자라고? 라면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 그럼 나 빨리 만들어줘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은행에만 넣어두면 그렇게 큰 돈이 모이지는 않아. 대신에 네가 이걸로 다른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2배도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있잖아, 너는 이걸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펀드도 할 수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아이가 모르는 용어지만 그냥 이야기를 해줘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아이가 뭔가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은 세뱃돈을 받을 때마다 아이에게 주식을 한 주씩 사줬다고 해요. 정말 우량주 위주로 그리고 좋은 주식으로 아이 이름으로 사주고 있잖아, 이건 너 이름으로 된 주식이야 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쑥쑥 자라서는 그 아이가 중학생 정도가 되었을 때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었대요. 결국에 중학생인 아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크게 리스크가 큰 주식이 아니라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가치주 위주로, 우량주 위주로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면 미래에 유망한 사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미래에 전망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이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때 금융지능이 쑥쑥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셋째, 받기보다 주게 하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정말 재미있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는 조그마한 영상을 보고 그림 편지를 쓰는 숙제였어요. 그 영상 안에는 아프리카 아이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프리카에 학교도 없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다치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요. 형제는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는 전혀 갈 수 없었고요. 다친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아이였어요. 정말 유치원생 정도로 조그마한 체구였는데 수백 리를 걸어서 정말 많은 오랜 길을 걸어서 간신히 깨끗한 물을 떠오고 엄마에게 그 물을 전해드렸고요. 그 아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학교에 가는 것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저희 아이가 편지를 쓰는데요.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거였어요. 그 그림 속에는 그 아이를 위한 학교가 그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이와 저희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가 많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아이가 밥을 먹을 때에는 야채는 안 먹는다고 엄청나게 떼를 썼어요. 볶음밥을 해주면 엄마 이거 빼줘, 이거 빼줘 하고 나면은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 그 아프리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나서는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취지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받는 용돈에서 일부를 그 아이를 위해서 기부를 하면 어떨까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결국에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밥을 더 잘 먹게 되었고요. 한층 더 성숙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많이 못 가진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알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 정도로 그래도 좀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또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감사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돼요. 스카이 캐슬에서 아이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받고 있지만 감사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한 번도 주려 했던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아이들에게 받기보다는 주는 교육을 시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형제, 자매 간에도 조금씩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아이들은 한층 더 크는 것 같아요.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입니다. 오늘의 다이아몬드 미션은 우리 아이의 경제 교육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좋아질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은 왜 A 학생은 이렇게 기냐 잠깐만 제목이 이번 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입니다.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학생들을 A 학생, B 학생, C 학생으로 나누고 있어요. A 학생과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우리의 학교 시스템을 보게 되면 모든 아이들을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어요. 아이가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면 시험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혼을 내고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와, 그래, 역시 잘한다 라고 칭찬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은 저절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암기해서 모범생이 되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바로 그런 학생들을 A 학생과 B 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C 학생이 있어요. 이 C 학생은 A 학생이나 B 학생 같이 모범생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항상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나만의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학생이죠.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하는 아이고 사회의 그러한 통념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어요.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학자가 될 수 있대요.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자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죠.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많대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A 학생처럼 완전히 뛰어난 학구적인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C 학생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C 학생은 나중에 사업가가 된다고 해요.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고용을 하고 그리고 나만의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해요. 이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체계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수입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요. 나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A 학생과 B 학생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리고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C 학생이야말로 가장 큰 돈을 버는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는 왜 학교는 우리의 아이들을 피고용인이 되도록 교육시키고 있는가? 고용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업을 창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돈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꼭 서울 의대에 가야만 성공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오늘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